안녕, 덕봉이야. 캐로로 20주년 PV를 통해서 전해진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소식. 아마 8기 방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8기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면 10가지를 뽑아 순위를 나눠 소개해주려고 해. 그럼 10위부터 시작해볼게.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 한탄하며 걸어가고 있었어. 그때 아저씨 앞에 나타나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한 소녀? 10위, 다크 한별 서정 크로스. 최근부터 수수께끼의 생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한별이네 동네.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나빠져 몸져 놓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라고 해. 바보 개구리는 관계없는 것 같다며 이 도시전설에 대해 떠드는 한별이와 우주. 그런 둘을 지켜보며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나?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군 이라고 말하는 한 존재. 그는 바로 아리사 서정 크로스의 아버지 네브라였고, 그 수수께끼의 생물은 네브라의 사냥감인 어둠의 주민이라고 했지. 그러나 현재 네브라의 딸인 아리사의 몸이 아직 점검 중인 상태라 그들을 사냥할 수가 없다고 해. 그래서 네브라는 아리사 대신 싸울 수 있는 강한 소녀를 찾아다녔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 강한별이었던 것이지. 직접 싸우는 것은 네브라 본인이라 한별이에겐 상처 하나 날 일 없다고 하고, 한별이 역시 모두를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멋있겠다고 생각하여 그 요청을 수락하기로 했어. 모두가 잠든 새벽의 시간, 한별이는 왜 굳이 이런 시간에 하는 거냐며 투덜대며 네브라와 함께 거리로 나섰어. 네브라와 결합된 형태에선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봉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 필요한 때에 벗으면 힘이 각성된다고 하지. 그러자 나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을 테니 라며 중2병스러운 대사를 뱉는 한별이. 이것 또한 능력의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그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한 후 한별이는 그 수수께끼의 생물과 마주쳤어. 그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힘을 먹어치우는 물질로 아리사마저 애먹었던 존재라고 해. 한별이 또한 그 물질에게 당하는 듯 했지만 결국 봉인을 해제하며 능력을 각성한 한별이, 아리사도 성가셔했던 존재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간단하게 초살내버렸어. 네브라는 한별이가 이 마을을 구한 수수께끼의 소녀라는 이름으로 도시전설이 퍼질 것이라고 했지만 한별이는 또 됐어, 짊어지는 건 나 혼자서 충분하니까 라는 중2병스러운 대사를 뱉었지.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숨어서 지켜본 캐로로는 이때부터 한별이를 볼 때마다 그 중2병스러운 대사를 흉내내며 놀리기 시작했어. 아리사 대신 네브라와 융합한 한별이의 흑화한 듯한 외형, 한별이와 네브라가 협력하여 싸우는 화려한 전투씬, 거기에 중2병스러운 대사를 뱉는 한별이의 모습까지 기대가 되어 이 에피소드를 10위로 선정하였어. 그럼 다음 순위는 무슨 에피소드일까? 시작부터 초필살기를 날리고 있는 캐로로. 그 대상은 바로 캐로로의 오랜 라이벌 바이퍼. 평소처럼 도로로가 바이퍼를 상대하려 했지만 이젠 힘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는 캐로로가 바이퍼를 일초컷 내버린 거야. 쓰러진 바이퍼는 다음에 만날 땐 기필코 라고 했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이제 관둘까 하는 말을 뱉었어. 이제 나이도 나이고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순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 캐로로에게 당하면서 무기까지 잃어버린 바이퍼. 곧 한 소녀가 나타나며 바이퍼의 무기를 찾아주었고, 바이퍼는 답례로 소녀에게 소중한 물건을 선물로 주었어. 9위, 바이퍼의 은퇴? 무언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긴 듯한 캐로로. 돈이 모자랐는지 캐로로는 쿠루루를 찾아가 돈 늘리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어. 웬만하면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쿠루루는 무슨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냐며 지갑에 뱀의 허물이라도 넣어두라는 미신을 알려줬지. 캐로로는 주변 사람 중에 뱀과 관련된 인물을 떠올렸고, 떠오른 건 영원한 천적인 바이퍼뿐이었어. 며칠 전에 지가 후드려 패놓고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라나 뭐라나. 그렇게 돈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캐로로의 결심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통화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이퍼가 아닌 기계음. 지금 거신 번호는 주인이 시골로 돌아가서 착실히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 지 때문에 은퇴한 건 생각도 안하고 본인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캐로로. 바이퍼를 떠올리며 돌아가 버렸나 바보자식, 인사메일 정도는 보내지 라고 했어. 결국 직접 뱀의 허물을 찾기 위해 나선 캐로로. 할 수 없지, 내 손으로 직접 찾는 수밖에. 그런데 이제 없나 바이퍼? 빈 기름 깡통을 보곤 쌓는 데엔 요령이 필요하지. 바이퍼 녀석 고꾸라지는 거 잘했는데 화약 양이 틀렸던 적도 있었지 라며 이별한 연인 마냥 하나하나의 바이퍼를 떠올리더니 결국 눈에서 땀을 흘리는 캐로로. 그때 이봐 캐로닌 이라며 캐로로를 부르는 누군가? 그녀는 바로 바이퍼에게 소중한 물건을 받았던 소녀 몸이었어. 본래는 앞을 볼 수 없던 소녀였으나 바이퍼가 준 물건과 의지로 인해 힘을 얻고 눈까지 보이게 되었지. 모미는 바이퍼가 캐로로에게 전하고 싶던 말을 대신 전해주더니 다짜고짜 공격을 날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캐로로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소대원들과 신캐로로. 모미는 소대원들을 하나하나 전투로 제압했고, 캐로로는 후퇴했지. 후퇴하던 길, 또 캐로로를 부르는 누군가? 그는 바로 바이퍼였고,
어땠냐? 조금은 할만한가? 라며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는 후계자에 대해 물었어. 뭐 너보다는 애먹을 것 같다 라는 캐로로와 그래도 내 놈들 상대로는 충분한 것 같다는 바이퍼. 그리고 바이퍼는 캐로로에게 이별 선물을 전하며 떠났지. 이별 선물이 뭐였냐고? 캐로로가 찾던 뱀의 허물이었어. 그 이후로 바이퍼는 등장하지 않고 모미가 대신 등장하며 각종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보여주지. 여기까지가 9위로 뽑은 바이퍼 은퇴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소개할 내용은 더욱 강력한 군단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야. 8위, 캐론 헌병단 전쟁. 어느 날 갑자기 퍼렁별에 나타난 검은 거대 우주함선. 그곳에서 등장한 두 존재는 바로 캐로로를 찾아 끌고 가기 시작했어. 캐로로의 비명을 들은 우주가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그들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에 맞는 처분을 적용하겠다며 우주를 공격하려 했지. 그때 우주를 지키며 나타난 기로로가 바로 공격을 날렸지만 그들은 그 공격을 피해 다시 기로로와 우주 쪽으로 날린 후 캐로로와 함께 떠났어. 다행히 그 다음으로 나타난 도로로가 공격을 막아 우주와 기로로는 다치지 않았고, 이어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 캐론 헌병단, 캐론군과는 다른 조직으로 침략하러 가서 놀기만 하는 군인을 단속하는 기관이라고 해. 너무 미움을 받는 역할이라 배속 희망자가 없어지면서 방치되었고 지금은 자동화된 상태라고 하지. 쿠루루는 캐로로의 침략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런 쓰레기들한테 걸렸겠냐며 웃었어. 자동화되긴 했지만 시스템은 멀쩡히 움직이고 있으니 캐론군은 곧 헌병단의 보고를 처리할 것? 냅두면 캐로로 소대는 뭐가지. 그들의 침략은 여기서 끝이라고 해. 그렇게 그들은 캐로로를 구하기로 했지만 작전 행동에 필요한 소대원은 총 5. 우주가 캐로로의 대리로 소대장을 맡기로 했고 그 5명은 검은 함선으로 향했어. 함선 내부에 잡혀있는 캐로로의 상황? 캐로로는 이제야 헌병단의 존재를 떠올리며 고작 시스템 따위에게 방해받을 순 없다고 외쳤어. 그러나 시스템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갑자기 나타난 화면 속의 남자. 그는 바로 캐론군 그랜드스타 전군 최고 사령관인 대원수. 캐로로는 대원수의 등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대원수는 본인이 진짜라며 캐로로의 지구 침략 임무를 해제시켰어. 장면은 다시 소대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함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강우주 소대. 침입할 구멍도 없던 함선에 도로로가 구멍을 내며 거친 방법으로 돌입하기 시작했어. 당연히 그들의 침입은 경비병들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우주의 지휘는 소대원들의 전투를 혈전 끝에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지. 그렇게 캐로로에게 향하는 소대원들? 그런데 대원수는 갑자기 왜 캐로로의 침략 임무를 해제시키는 걸까? 대원수는 이것이 캐로로에 대한 배려라며 캐로로의 몸은 격렬한 전투에 의해 많은 손상을 입었고 더 이상 생명을 갉아먹으면 다시는 침략을 할 수 없는 몸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캐로로가 그럼 지구 침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우주가 캐로로의 말을 막았고 쿠루루가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바로 헌병단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정체를 밝혀냈어. 대원수의 정체는 바로 캐론군 헌병단 통솔 사령 컴퓨터 마더 블랙스타즈가 만들어낸 가짜. 정체를 들킨 마더 블랙스타즈는 무능한 침략자는 시간 낭비, 공간 낭비, 급여 낭비라며 경비병들의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아무리 기로로라도 하나하나 쏘기 지겨워지려는 그때 너답지 않은 소리하지 말라며 나타난 파워 담별이, 그리고 나라와 설화까지. 더군다나 캐로로가 아끼고 아끼느라 감상만 해오던 신형 캐로로 로보 UC에 탑승한 신캐로로까지. 전선에 어째서 캐론스타가 둘이나 있는 거냐며 놀라는 마더 블랙스타즈와 그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겠다는 캐로로. 캐로로 본인은 이미 본부의 특별 조치 대상이며 지금까지 잘리지 않았다는 건 이딴 식으로 침략해도 괜찮다는 거라며 힘으로 봉인을 깨버렸어. 그리고 신캐로로가 캐로로의 로보 UC로 헌병단을 지구에서 쫓아내며 전쟁은 성공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지. 근데 캐로로 진짜로 침략은 언제 할 셈이야? 신의 변덕인가? 혹은 심술인가? 드디어 궁극의 침략병기 캐로론볼을 완성해낸 쿠루루 상사.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 전력으로 방심한 캐로로 소대는 한 꼬맹이의 장난을 막지 못했고 캐로론볼은 7개로 분열해서 지구 전역으로 흩어졌다고 해. 7위, 첫 번째 캐로론볼? 흩어진 캐로론볼이 흩어진 곳은 각 7대 불가사의 장소들. 캐로론볼은 안티베리어가 작동하고 있어서 지구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다른 외계인 침략자들에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하지. 그렇게 우주를 데리고 캐로로 소대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남미 대륙 페루의 나스카 평원. 그 평원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나 갑자기 사라진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지. 지구에선 그곳이 우주인의 비행장이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해. 캐로로와 타마마가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초공간 게이트를 전개해서 순식간에 도착한 일행들. 그곳은 현재 출입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쿠루루가 일대 자체의 복제 차원을 만들어두기까지 했다고 해. 가장 먼저 캐로론볼을 찾기 위해 달려드는 캐로로와 타마마. 캐로로는 타마마에게 먼저 발견한다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고 하지.
기로로가 우리 말고도 이 별을 노리는 놈들은 많다며 방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바로 우주는 혼자 돌아다니다가 한 소녀와 마주쳤어. 찾을 물건이 있어서 왔다고 하자 이거 말이냐며 캐롤럼볼을 손에 들고 있는 소녀. 미안하지만 이건 넘길 수 없다며 그녀는 평원에 그려져 있던 그림을 실체화시켜 약 45m 규모의 거미를 소환해냈어. 본인이 여기 있는 건 그 캐롤럼볼 덕분이라며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던 기로로의 앞에도 그림을 실체화시켜 약 40m 크기의 괴물을 소환했고, 이어서 약 35m 크기의 범고래 괴물, 약 32m 크기의 부엉이 인간 괴물, 약 190m 규모의 도마뱀까지 소환해냈지. 죽음의 대지, 불모의 평원. 어느샌가 작고 작은 백성들은 그들을 새기기 시작했고, 평원은 그들을 중심으로 문화의 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새 백성들은 떠나고 문화는 사라졌으며 그들은 잊혀지기 시작했다. 나스카 평원의 그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지구 곳곳에 퍼졌고, 평원에는 콘도르라는 초거대 그림까지 깨어났어. 동시에 아까 그 소녀의 정체도 약 95m 크기의 벌새 그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지. 고위의 지상화인 콘도르 또한 인간 형태로 깨어날 수 있다고 해. 콘도르는 장난 그만 치고 캐롤럼볼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거절하는 벌새 소녀. 기로로는 바로 달려들어 캐롤럼볼을 빼앗으려 했지만 기로로를 단숨에 제압해버린 벌새. 그녀는 바람의 화신으로 백성들이 원한 바람답게 그에 맞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해. 그리고 벌새는 초거대 그림들을 이끌어 백성이 있는 곳으로 떠나겠다고 했지. 그들의 걸음에 우주가 밟힐 위기에 처한 순간 콘도르가 구해내며 말을 걸었어. 잊혔던 그림들을 다시 사랑해준 그 사람과 우주의 눈이 많이 닮았다며 구슬 되찾기를 도와주겠다고 해. 그때 캐로로와 타마마는 초스피드로 평원에 약 35m 크기의 우주인 그림을 그려 소환해냈고, 결국 엄청난 규모의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 와중에 그 전투를 보며 그림들이 지워질 것을 걱정하는 우주. 그런 우주를 본 콘도르는 감동받아 태양의 힘을 각성하며 전쟁을 종결시켰어. 쿠루르는 그런 콘도르의 힘을 보곤 S급 침략자의 기준인 침략력 12,000의 존재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지. 우리를 그린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긍지 높은 나스카의 지상화야.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을 우리도 사랑해. 아디오스, 아스타리고. 그리고 그 평원은 원래의 정적을 되찾았어. 그곳은 아무것도 없던 죽음의 사막. 그걸 지상화들이 바꾸었던 거야. 6위, 논캐론 지정 캐로닌 등장. 우준의 집에 배를 누르는 누군가? 그들은 다짜고짜 자신들의 침입 허가를 요청했고, 한별이가 당황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울려 퍼진 폭발음. 이제서야 누군가의 침입을 눈치챈 캐로로 소대원들이 기지에서 화면을 통해 상대를 확인했어. 그들의 정체는 바로 반갑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 가루루 중위. 사실 가루루는 캐로로 소대에게 계속해서 방문 요청 연락을 보냈었으나 게으른 캐로로가 귀찮다고 미뤄서 그 연락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었지. 어쨌든 가루루는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인지 설명도 없이 빠르게 캐로로 소대 지하기지의 총인원 적탐색 배치를 시작한 후 태양계 전역으로 전 센서의 풀가동 범위를 넓혔어. 당황한 기로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논캐론이 1위로 접근 중이다 라고 대답하는 가루루. 논캐론 지정 캐로닌이란 규격 외의 능력을 가진 캐로닌. 너무나 강력한 전투력 때문에 캐론군조차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칭하는 말이지. 그때 센서에 걸린 한 존재의 반응? 목성 부근에서 발견된 미확인 존재. 그 존재는 순식간에 목성을 함락시켜버렸고, 가루루는 그 존재에 대해 아는 듯 설명했어. 캐론군 특별 경계 지정 논캐론 넘버 005 히라라. 노래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행성을 침략하는 강력한 논캐론 지정 캐로닌이라고 하지. 목성을 침략하자마자 예쁘고 파란 별을 보았다며 지구로 향하는 히라라. 그런 히라라가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말은 히라라가 지구를 침략하여 본인이 갖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기존 침략 소대장인 캐로로의 임무를 곧 빼앗을 수도 있다는 소리지. 때문에 캐로로 소대는 어떻게든 히라라를 막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가루루 소대는 대체 이곳에 왜 온 걸까? 동생인 기로로가 속한 캐로로 소대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히라라가 지구를 노리는 순간에 틈을 타 침략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가루루의 나머지 소대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현재가 큰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인 만큼 바깥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해 지구 대기권 밖에서 대기 중이었어. 매우 빠른 스피드로 어느새 지구 근처까지 오게 된 논캐론 히라라. 근처에서 소대원들이 타고 있던 가루루 소대 함선은 그녀의 동선에 거슬렸고, 결국 조루루 타루루 토로로 셋은 히라라를 상대하게 되었어. 그러나 상대했다는 말도 부끄러울 정도로 빨리 끝난 전투.
그 셋은 순식간에 히라라의 노래에 당하게 되면서 가루루와의 통신이 끊겼고 즉시 다시 지구로 향한 히라라를 보며 쿠루루는 역시 규격외라며 그녀의 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 그렇게 곧 지구 대기권에 침입한 히라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 전역을 급속 침략하기 시작했고 키로로는 이것이 놈캐론의 실력이냐며 놀라고 있었어. 캐로로가 히라라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는 사이 이미 히라라를 향해 날아간 가루루와 쿠루루. 캐로로 역시 각성한 후 엄청난 속도로 히라라에게 날아가기 시작했어. 이어질 캐로로, 가루루, 히라라의 3파전? 구속불능 자유 침략자 히라라와 캐론군 최강의 가루루, 그리고 우리 캐로로의 전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구를 손에 넣는 것은 캐로로인가 가루루인가 아니면 놈캐론 히라라인가? 히라라의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가루루였으나 그는 공격을 날리긴커녕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히라라에게 평범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 이게 뭐야? 캐론인 최고의 가수이기도 한 히라라에게 가루루는 그저 사인을 받고 싶어서 왔던 것이었지. 바로 도착한 캐로로는 각성을 풀곤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 그러자 히라라는 캐로로를 알아보곤 이 별의 침략 대장님이시냐며 캐로로의 캐론스타 크기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 캐로로는 히라라에게 침략은 어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히라라는 침략엔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어. 히라라는 그저 지구가 너무 예뻐서 놀러와 본 것이고 가루루는 그저 히라라의 팬이라서 사인을 받으러 왔던 것이지. 하지만 또 혹시 몰라? 히라라가 캐로로의 힘을 느껴 침략을 포기하겠다고 빠르게 판단한 것일지? 결국 히라라는 말했던 대로 지구 이곳저곳을 매우 빠른 속도로 관광한 후 다시 어딘가로 떠났어. 어쨌든 놈캐론이니까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아? 근데 히라라의 놈캐론 넘버링이 005인 것을 보면 다른 놈캐론도 있겠지? 다음 순위 역시 놈캐론에 대한 에피소드야. 5위, 놈캐론 나무무. 수학여행을 떠나는 한별이와 설아. 아주 혹시나해서 캐로로에겐 여행에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캐로로는 지구인들이 속이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따라 나섰지. 역시나 흑막이 존재했던 그곳. 캐로로의 침략을 빼앗을 거대한 계획을 진행 중인 한 조직이 있었어. 그때 한별이 앞에 나타난 한 소녀. 앞서 말한 조직의 일원인 나나츠라고 하지. 나나츠는 순식간에 한별이를 제압한 후 납치했어. 그리고 바로 동시에 각각의 소대원들 앞에 나타난 나나츠. 함정에 빠진 소대원들은 전부 거의 동시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 거의 동시라면 그녀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단 건가? 아니, 나나츠의 능력은 바로 진분신. 잔상이나 환영 따위가 아닌 실체를 동반하는 지극히 희귀한 분신술이라고 해. 그 비술은 닌자 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적은 기록이 남아있을 뿐 그 수수께끼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그런데 설마 쿠루루도 상대에게 당한 것인가? 쿠루루가 마주한 것은 바로 한 캐론인. 쿠루루는 그를 대선배라고 불렀으며 그의 이름은 나무무천 특무상사라고 해. 자신에 대한 캐론군 본부의 기록을 전부 지우고 지구에 온 이상한 남자라고 하지. 다시 캐로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캐로로와 설아 앞에 나타난 나나츠. 나나츠는 진분신술을 사용했고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 설아는 긴장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갑자기 캐로로에게 그 배 위의 표시 캐론스타를 내놓으라는 나나츠. 캐로로는 캐론스타의 가치를 알 리도 없는 지구인이 캐론스타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 이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나나츠. 그것은 바로 기절한 채 인질로 묶여있던 한별이었어. 캐로로는 수학여행에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했던 한별이의 말을 무시한 것을 후회했고 자신의 캐론스타보다 한별이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캐론스타를 내놓게 되었지. 이것으로 기지에는 캐로로의 통신까지 끊기며 캐로로 소대의 전멸 소식이 전해졌어. 그때 그건 안 되겠는데 라며 빼앗긴 캐론스타를 순식간에 낚아챈 쿠루루 상사. 그 후 쿠루루는 발끈하는 나나츠에게 전서 하나를 건넸고 나나츠는 순순히 모든 작전을 멈춘 후 일행에게 사과했어. 그 전서의 내용은 은밀행동을 멈춰라. 나나츠의 두령인 나무무 특무상사가 직접 쓴 지시였지. 모든 사태가 잘 마무리된 듯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한별이와 설아가 수학여행에 온 상황. 앞으로 남은 집합 시간은 3분뿐이었으나 설아가 기절한 한별이를 등에 업은 채 그 시간 안에 집합 장소로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였어. 그러자 나나츠는 자신이라면 가능하다며 본인이 직접 한별이를 아는 채 하늘을 날아 다행히 시간 안에 무사히 잘 도착했지. 솔직히 이번 사태에 대해선 할 말이 없는 캐로로 소대. 각자의 자책을 해대자 쿠루루는 뭐 한별이와 설아는 시간 맞춰 갔으니 잘 됐잖아 라고 위로했지. 그때 나타난 한별이를 보고 캐로로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허둥지둥대고 있을 뿐이었어. 설아야 부탁해 라며 캐로로를 번쩍 들어올리는 한별이. 소근거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한별이는 캐로로 소대와 함께 수학여행에서의 추억 사진을 남겼어. 이번 에피소드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수학여행에 간 딸 한별이를 생각하며 자신의 추억을 회상하는 홍민아. 학창시절 홍민아도 같은 장소로 수학여행을 갔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어. 그런데 홍민아 옆에 얼굴이 가려진 한 남자? 그동안 얼굴이 등장한 적 없던 홍민아의 남편인가?
나무무의 지할 계획? 타이렌슈 10찰 멤버들은 조직의 꿈을 이룰 기회였는데 불령인 나무무가 왜 막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 한 멤버는 나나치 같은 소병에게 맡긴 게 애당초 잘못이라며 나나치가 멤버 중 최하위 서열이라는 듯이 말했지. 그때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치며 나타난 나무무. 인간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무는 이것이 지할 계획의 첫걸음이라고 큰 떡밥을 남기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었지. 쿠루루와 나무무의 대화? 대체 쿠루루와 나무무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태를 한 번에 멈출 수 있던 걸까? 나무무는 케로로 소대를 지금까지 지켜봐 왔었다고 해. 케로로의 이상한 침략 작전들을 보며 의욕이 없는 줄로만 알았다고 하지. 쿠루루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나무무는 그래서 자신이 대신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대답했어. 쿠루루와 만난 후 생각이 바뀐 나무무는 아무래도 쓸데없는 참견이었다며 나나치를 막을 수 있는 전설을 건넨 것이었지. 쿠루루와 나무무의 관계. 쿠루루는 우주의 정보 중 모르는 것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전 우주 최고의 실력자. 그런 쿠루루조차 나무무에 대해 캐낸 것이 자신에 대한 본부의 기록을 전부 지웠다는 점과 나무무가 지구에 있다는 점뿐이었어. 이 대화들을 보며 나무무는 쿠루루의 선배격 캐릭터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쿠루루는 에피소드 중 반복된 실패를 겪으며 좌절에 빠지기 직전 상황에 마주한 적이 있었고, 그때 쿠루루가 찾아간 곳이 바로 나무무가 지내고 있는 교토. 남과의 대화를 즐기지 않는 쿠루루가 나무무를 찾아간 것 자체가 그를 선배로서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증거. 나무무는 쿠루루의 고민에 대해서 물었지만 쿠루루는 듣고 싶은 건 없고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온 것이라고 틱틱거렸어. 그렇게 쿠루루는 나무무와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고민을 풀어내기도 했지. 나무무의 과거? 지구시간 기준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의 과거. 캐런군은 본격적으로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최우수 침략 부대를 보냈어. 그 부대의 일원 중 하나가 바로 캐런군에서 나가자마자 논캐런으로 지정된 실력자 나무무 특무상사. 나무무의 부대가 지구를 침략하던 당시엔 이미 우주 신사 조약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무력과 파괴에 의한 침략은 불가능했었어. 그렇게 나무무 전 특무상사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대장은 침략 활동 중에 물귀신으로 오해를 받기까지 했고, 지구인들에게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어 마을의 한 소녀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어. 소녀는 나무무의 대장인 그를 숨겨주기까지 하면서 결국 소녀는 물귀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지하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지.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대장은 감옥에 나타나 무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구해준 소녀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어. 이 모든 행동은 캐런군의 명령을 거역하고 임무를 마음대로 중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대장과 나무무를 포함한 부대원들은 처벌을 받으며 캐런군에서 퇴출되고 말았지. 이쯤 들었으면 그 소녀와 물귀신의 정체가 기억나니? 과거 그 소녀가 수감되어 있던 곳은 현재 우주와 한별이가 살고 있는 홍미나의 집 지하. 그 소녀는 현재 우준의 집 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령소녀고, 유령소녀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그 존재가 바로 나무무의 대장이야. 그들은 하나하나가 최우수 실력을 가진 군인이었음에도 부대의 대장이 지구인과 필요 이상의 접촉을 하면서 지구 침략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지. 이에 대해 나무무는 우리 대장이 실수를 안 저질렀다면 내가 일부러 군을 빠져나갈 필요도 없었겠지 라고 웃으며 말한 것을 보아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는 듯해. 또한 쿠루루에게 깊이 파고드는 것은 자유지만 복잡하게 하면 되돌아올 수 없게 될 거야 라며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현 상황을 말하는 듯하기도 했지. 현 원작에서 논캐론 중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나무무. 캐런군 최고의 실력자라고 알려진 쿠루루보다도 상위 호환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런 큰 떡밥까지 품고 있다니 앞으로의 등장과 애니에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지? 그나저나 이렇게 캐로로 원작에선 논캐론이라는 흥미로운 설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논캐론들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건 다음 순위의 에피소드를 통해 알아보자. 4위 논캐론 시바바 대 블랙스타. 장소는 캐론 성계의 소행성대에 위치한 캐론군 직할처분 극비시설 록스타. 캐론인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곳으로 다크캐로로의 오른팔이었던 시바바가 얼마 전까지도 그곳에 갇혀 있었다고 하지. 그리고 지금 그곳을 지키는 인물이 바로 시바바. 그는 술값을 대가로 현재 록스타 간부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 참고로 시바바는 넘버링 002의 논캐론 지정 캐론인. 현 캐론인 개인 전투력에 있어서 최강 클래스의 존재라고 하지. 그때 덜컹거리며 부서지기 시작하는 록스타. 시바바가 그곳의 전 입거인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건 절대 무리라고 했으나 말 끝나기 무섭게 파괴되는 록스타. 강해 보이는 존재의 등장에 두근거리기 시작한 시바바는 바로 그 존재와의 전투를 시작했으나 그의 공격들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한 손으로 시바바를 날려버리기까지 했지. 그의 정체는 바로 블랙스타. 캐론스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사적으로 가시화한 것. 캐론스타 최대의 비밀이자 캐론군 군사기밀이 모여있는 아카이브 그 자체라고 하지. 신캐로로의 캐론스타엔 캐론군 역사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 할 그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속을 빼내서 어딘가에 숨기는 방법 말곤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 그렇게 빠져나온 존재가 바로 블랙스타겠지. 계속 시바바를 갖고 놀듯 공격을 툭툭 쳐내기만 하더니 드디어 시바바에게 첫 공격을 날린 블랙스타. 그 한방에 시바바의 강력한 무기인 카리니움 제로트가 산산이 부서졌고 블랙스타는 어딘가로 떠났어. 시바바는 그런 블랙스타를 보며 우주전투 신사조약 책정 전 파괴시대의 힘을 가진 존재라고 칭했지. 이번 에피소드에서의 주제는 논캐론의 전투력이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블랙스타의 전투력. 캐로로 팝에서 블랙스타의 등장은 있었으나 이 전투씬은 생략되어서 참 아쉽기도 했지. 캐로로 애니메이션 8기에서 이 장면이 나타난다면 아마 캐로로 작중 역대 최고의 전투씬으로 꼽히는 대명장면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 3위, 모든 앙골족 등장. 앙골족은 전 우주 최강의 종족. 동시에 그들은 초고고고 등 종족이면서 정신체로 활동하는 존재라고 해. 그래서 사실 모아가 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4시간. 캐로로 때문에 모아는 거의 혹사당해 왔던 거나 마찬가지란 소리지. 앙골족이 사는 대우주 중심 가까이의 모습. 안타깝지만 그 모습과 형체는 온 우주의 모든 이들이 확인할 수조차 없어. 그들이 사는 곳의 이름은 앙골 캐슬 엑셀런트. 앙골족의 왕인 앙골 고아의 아버지가 고아에게 모아의 안부에 대해 묻고 있었어. 고아는 모아라면 걱정 없다며 어릴 적 모아를 돌보던 단 한 사람, 무서운 것 없던 용맹한 캐로로 중사에 대해 언급했어. 행성의 단죄자인 그들은 죄가 쌓인 별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모든 타 종족들이 목숨을 구걸하듯 동맹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 하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몸소 의를 보여준 것은 단지 캐로로 중사뿐일 것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등장한 앙골족 최고 미남 앙골 로아. 그는 앙골 피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물었고 고아는 피아가 너희 이상으로 모아를 걱정한다며 아마 지구로 향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어. 사촌이면서 마치 모아의 친언니 같은 존재 앙골 피아. 그녀는 지구에서 기운이 다 빠져 쓰러져 있는 모아의 곁에 나타났어. 모아는 괜찮다고 했지만 피아는 걱정하며 이 별의 단죄를 자신이 대신해 주겠다고 했지. 모아는 놀라며 순식간에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 피아를 직접 마주했어. 피아는 모아에게 지구의 죄가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지구의 죄는 42조 6315억 8327만 9917이라고 대답했지. 이는 우주에서도 아주 큰 죄. 피아가 단숨에 지구를 파괴해버리려는 순간 모아가 막아내며 자신이 지구를 지킬 것이라고 했어. 모아가 지구를 지키려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캐로로가 침략할 별이기 때문이지. 앙골족이 행성을 지킨다니? 그런 어이없는 말을 들은 피아는 웃으며 그럼 지구는 우주 최강의 별,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어. 그래도 적당히 하라며 심판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편애하게 되면 필요 없는 적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충고를 남기곤 떠났지. 그때 캐로로가 모아에게 달려와 아픈 애가 뭐하는 거냐고 물으며 모아의 몸 상태를 걱정했어. 그러면서 캐로로는 자신의 죄에서도 물었고 모아는 캐로로의 죄값 역시 지구와 동일한 42조 6315억 8327만 9917이라고 대답했지. 하나하나가 먼치킨스러운 전투력과 연예인급 외모를 가진 앙골족의 첫 등장. 8기에서의 등장 장면이 참 기대되지? 2위, 새로운 최강 침략자의 등장? 오늘도 티격태격 중인 캐로로와 한별이 그들을 말리며 혼내버리는 우주의 최강의 존재 홍미나의 등장. 캐로로는 먼 우주에서 찾아온 미라클 스페이스 침략자인 본인이 지구인 따위에게 혼이 나고 있는 현 상황이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느꼈지. 그리고 우주의 집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출근 중인 홍미나는 지옥철을 견디며 언제쯤 이 만원 전철이 해결되려나 생각했어. 그러자 순식간에 사라진 전철의 인간들? 동시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더군다나 수빛의 철폐, 술과 담배 등 모든 약물류가 배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사라진 지구. 이 먼치킨스러운 능력을 보인 것은 바로 아까 그 남자. 지구를 침략하러 온 엔사미육인이라고 해. 그 남자는 홍미나의 강함을 보며 과연 캐로닌을 통제할 만하다고 인정해준 후 자신의 침략을 허가해달라는 말을 전했어. 자신이 침략한 다음에 지구는 모든 문제점이 조정된 상태일 것이라는 엔사미육인. 지금 보여준 상태는 미리 본인의 능력을 조금 보여준 것뿐이었지. 또한 그는 캐로로 소대의 경계구역 내에 복사 차원층을 병렬 전개시켰다고 해. 그렇게 먼치킨스러운 그의 등장을 이제서야 눈치챈 캐로로 소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해 화난 기로로가 날려버리겠다고 했지만 기로로가 상대하기엔 무리라고 말하는 쿠루루. 상대는 기로로가 가장 불편해할 타입, 초두뇌 타입의 우등 침략자 외계인이라고 했어. 이어서 그 복사된 차원에서 발견된 지구인의 반응이 감지되었고 그 존재가 홍미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로로는 우주와 한별이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걱정하기 시작했지. 그러나 눈치 없는 타마마가 바로 가서 일로 바쳐 한별이와 우주는 바로 엄마인 홍미나를 찾아 떠나게 되었어. 일부 공간을 복사한다? 원래 공간에 그걸 겹친다. 그 공간을 넓혀 최종적으론 원래 공간을 없앤다.
라는 엔사미유긴의 침략 방식을 멀리서 바로 이해한 한 소년, 바로 623 사빈 선배였고, 그는 현재가 지구의 위기라고 말했지. 캐로로 소대가 처음 지구에 온 날보다 살짝 몇 년 전 먼저 지구에 방문했던 엔사미유기는 이 별의 침략 가치가 없다며 귀환하려 하고 있었어. 그들을 목격한 9살이었던 사비는 아저씨, 우주인이야 아라며 자신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데려가 달라 말했지. 그렇게 함께 떠나고 몇 년 뒤 재미있는 녀석들이 지구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사비는 바로 지구로 돌아왔다고 해. 다시 홍미나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홍미나는 캐로로와 다르게 머리가 좋은 엔사미유긴과의 대치에서 당황하고 있었어. 홍미나는 솔직히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식은땀을 흘렸지. 우주는 캐로로의 캐런볼을 사용하여 차원의 벽을 부수려고 했지만 구형 캐런볼에 그런 기능은 없었어. 그래도 소식을 들은 신캐로로가 나타난 덕에 우주와 한별이는 빠르게 엄마에게로 향할 수 있었지.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은 엄마 홍미나, 그녀는 자식들까지 위험에 처할까봐 자신이 직접 혼자 엔사미유긴과의 전투를 준비했지만 엔사미유긴은 제자리에서 그 차원에 들어온 모든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해냈어. 이렇게 간단한 침략을 왜 캐로닌이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엔사미유긴. 모든 침략이 완료되기 직전 그의 모든 병기를 실행 중지시키는 한 목소리, 그는 바로 사빈이었고 양아버지인 엔사미유긴과의 감동적인 재회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엔사미유긴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해? 어째서 이 별이 아직까지도 침략당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어딘가에 침략자가 대답하듯 말했어. 프라모델은 만드는 과정이 가장 즐거운 겁니다 라고. 어찌됐든 그는 존중하겠다며 아들 사빈을 두고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갔지. 1위 블랙스타와 각성 캐로로의 진심 전투. 아들뻘인 신캐로로와 티격태격 중인 기로로. 기로로가 아끼는 고구마를 신캐로로가 먹고 싶다 했고,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직접 빼앗아보라며 은근히 훈련을 시키고 있던 것이지.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느낀 듯 상태가 이상해진 신캐로로? 신캐로로는 한 존재의 등장을 본능으로 감지하며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 그렇게나 먹고 싶어하던 고구마까지 포기하고는 무언가에 쫓기듯 도망가는 신캐로로. 울며불며 한별이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가 오고 있다며 자신을 숨겨달라고 외쳤지. 한별이는 신캐로로에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 누나에게 맡기라며 숨겨주곤 조용히 기로로에게 가서 또 이상한 게 지구에 오는 거냐 물었어. 한별이의 싸울 준비가 된 눈빛을 본 기로로는 왜 네가 나서냐고 물었고, 한별이는 기로로가 준 변신 카드를 꺼내며 본인이 지구 방위군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지. 캐론스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장 캐로로와 참모 쿠루루. 쿠루루는 캐로로와 신캐로로의 캐론스타에 대해 조사했었고 그에 대한 이상한 점을 캐로로에게 말하며 침략에도 도움될 수 있다 말했어. 그러나 캐로로는 그러면 재미가 없다며 자기가 생각해내서 침략하는 게 재미있다 말했고, 쿠루루는 갑은 모르는 얘기냐며 혼잣말했지. 그때 캐로로 소대 지하기지에 울려 퍼지는 긴급경보? 작전구역 중앙에 불명의 침입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레이더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 쿠루루는 침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파악을 마친 듯 역시 데이터로는 감지할 수 없군 이라고 말했지. 침입자의 정체는 바로 아까 현 캐로닌 개인 전투력 최강의 존재라고 했던 그 시바바를 손쉽게 제압한 후 떠났던 블랙스타. 블랙스타는 지구를 쓱 둘러보더니 그 팔을 들어 힘을 발동시키기 시작했어. 그렇게 블랙스타가 지구에 오자마자 처음 사용한 능력은 행성마취. 순식간에 지구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고, 쿠루루는 그를 보며 갑작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애초에 캐론스타를 상대로 대책 따위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지. 그런데 갑자기 혼자서 쿠루루도 모르게 먼저 자리를 떠난 캐로로. 장면은 블랙스타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블랙스타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은 기로로와 파워드 한별이. 화면으로 그들을 발견한 쿠루루는 상대가 우주 신사 조약 이전에 위험한 힘을 갖고 있어 생명 따윈 생각하지 않고 싸울 거라며 어서 한별이를 데리고 후퇴하라고 외쳤지. 그리고 지붕 위에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캐로로. 캐로로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즉시 드래곤 워리어 모드를 발동시켰어. 그 장면을 화면으로 전부 지켜본 쿠루루는 캐로로가 이제 캐론스타의 힘을 자유자재로 꺼내 쓰는 모습에 놀라기까지 했지. 여기서 나오는 드래곤 워리어 모드에 대한 설명. 때는 6500만 년 전의 지구. 당시의 지구에도 캐론별의 침략 부대가 들이닥쳤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구지구인이라고 불리던 공룡들은 육식 초식 상관없이 힘을 합쳤지. 그런 공룡들은 엄청난 전투력에 더해 키루루의 부작용으로 인한 높은 지능까지 얻은 상태라 절대 쉽게 침략할 수 없는 상대였어. 그렇게 당시 캐론인들은 캐론스타의 능력으로 구지구인 대항용 캐론군 강화 형태인 드래곤 워리어 모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지. 어쨌든 장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주 신사조약 이전의 힘에 반격도 못한 채 제압당하고 있는 기로로와 한별이. 블랙스타는 녀석의 위치를 물었지만 기로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그런 기로로를 죽일 생각으로 블랙스타가 전력의 공격을 날리려는 그때
엄청난 파괴력의 파동탄이 날아와 블랙스타를 덮쳐 날려버렸어. 이 파괴력은 우주 신사 조약 이전의 것이라며 당황한 블랙스타. 그의 앞에 서있던 것은 드래곤 워리어 모드의 각성 캐로로였고, 블랙스타는 그의 모습과 캐론스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 동시에 타마마가 나타나 한별이를 대피시켰고, 이전까진 느끼지 못했던 흥미를 느낀 블랙스타는 캐로로와 엄청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지. 한편 숨어있던 신캐로로는 시간이 멈춰버린 지구인들을 보며 울고 있었어. 앙골모아가 신캐로로 앞에 나타나 행성 마취의 효과가 해제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며 걱정 말라고 했지. 아저씨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으니까 신캐로로는 잘 숨어있으라고. 어째서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가며 싸워주는 거냐 묻는 신캐로로에게 모아는 아저씨는 언제나 어린애 편이라고 답했고, 무적의 캐로로 소대가 분명히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말했어. 주변은 신경 쓰지 않고 싸우는 캐로로와 블랙스타. 규격 외의 공격을 서로 주고받는 둘의 여파로 도시의 모든 것은 파괴되고 있었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로로가 나타나 지구인들을 지켜주고 있었어. 거대한 전투 끝에 블랙스타를 제압하는데 성공한 캐로로. 캐로로는 블랙스타에게 지구에서 철수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지만, 블랙스타는 고대 캐론군의 힘 하나 꺼낸 것으로 잘난 척 하지 말라며 한 능력을 발동했어. 바로 드래곤 워리어 모드의 매뉴얼 데이터. 그것으로 캐로로의 워리어 모드를 해제시켜버렸고, 전세는 다시 블랙스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 그리고 앙골모아의 말을 듣곤 용기를 낸 신캐로로. 신캐로로는 전장으로 날아가 당하고 있던 캐로로를 구해냈어. 캐로로는 신캐로로에게 왜 나왔냐며 무서운데 무리할 건 없다? 세상은 그렇게 엄하지 않다고 해줬지. 자신이 찾던 존재가 신캐로로임을 직감한 블랙스타는 눈빛이 달라지며 신캐로로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신캐로로는 캐로로를 발로 차 날려버렸어. 신캐로로가 침략 활동을 떠나기 직전, 신캐로로는 캐런군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기로 했어. 그것은 바로 한 소대의 능력을 혼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출산율 저하로 인해 신병이 신캐로로 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준 캐런군 최고 엘리트 능력이라고 하지. 이렇게 신캐로로는 캐런군의 캐론스타급 대장이 포함된 모든 침략 소대 중 자유롭게 한 부대를 고를 수 있었어. 초엘리트 침략 부대인 가루루 소대까지 선택권이 있었지만, 신캐로로는 지구의 캐로로 소대가 재미있어 보인다며 직접 선택한 것. 덕분에 캐로로 소대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신캐로로는 소대원들의 힘을 이용하며 블랙스타에게 대항했지만, 힘으로 그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어. 그때 전장에 나타난 초능력 인간 고우나? 그녀는 신캐로로에게 잠재되어 있던 용기를 모두 끌어내 주었고, 신캐로로는 다시 블랙스타에게 대항하며 캐로로의 신필살기인 다마파에스A를 발동했어. 그러자 갑자기 움직임이 멈춘 블랙스타? 그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능력을 보면 입력하느라 잠시 움직일 수 없다고 해.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 모두 신캐로로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그리고 그 무의식의 공간 속에서 블랙스타에게 말을 거는 거대한 캐론스타의 누군가? 블랙스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 너를 지우는 방법 없지는 않다? 나에게 덮어쓰기를 하면 된다? 그러면 데이터는 하나가 되고 너는 사라진다. 오늘은 물러나라. 이 명령을 한 거대한 캐론스타의 존재가 누구겠어? 당연히 우리 캐로로지. 그렇게 겁먹은 채 살기를 모두 잃어버린 블랙스타. 그는 언젠가 신캐로로의 몸을 통째로 가져갈 거라고 외치며 도망가듯 떠났어. 신캐로로는 자신이 이긴 거냐 착각하며 고우나에게 고맙단 인사를 전했고, 고우나는 수고했다며 오로나민 씨 한 병을 건넸지. 모든 상황이 끝난 줄 알았지만 방송을 통해 모두에게 말을 거는 쿠루루. 행성 전략 마취 효과의 해제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1시간. 큰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즉시 파손 피해 복구에 각자 힘써줘. 참고로 모든 그 주변 도시의 수리 복구 비용은 캐로로 소대 전원 3개월치의 월급이라고 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해. 그럼 시청해줘서 고마워.